일단 2차 연립방정식은 뭐 중학교 수준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거다 말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의 교과정이 아닌데 반해서 부정방정식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수준에서도 자주 나온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발표 좀 쳐놔주시고요. 자, 좀 이따 보기라고 일단 공통근을 할 건데 공통근 얘기는 이미 앞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두 개 이상의 방정식에 공통된 근이 있다. 앞에서 공통근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나옵니다. 방정식이 공통된 근이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할 거야. 공통근이 뭔지는 알죠? 두 개 이상의 방정식에서 공통인 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통근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면 있을 값인데 기본적으로 공통근을 알파로 놨을 때 알파 미정계수의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연립방정식으로. 좀 이따 볼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냥 보기만 해보세요. 요거 두 개가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그 공통근을 알파로 놓자고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마이너스는 0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k도 0이에요. 요거 이해 가시죠? 이거 두 개를 보니까 미지수가 알파와 k 두 개인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 있어.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해 가냐 안 가니? 그런데 앞서서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연방은 미지수의 종류를 줄였어야 되고 그걸 한 문자로 없애야 되는데 예컨대 여기서 알파나 k를 없앨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긴 해요. 밑에 거에서 k가 뭐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고 요거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얘는 그런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없어지면 그냥 없애는 문제 풀면 돼요. 연립방정식이니까. 이해하죠? 얘는 대입을 하면 k가 없어지는 구조이긴 한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알파 k가 한꺼번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없앨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 가야한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은 알파와 미정계수 좀 전 같은 거 했으면 k죠. 연립방정식으로 이해를 하되 이해하죠? 공통분을 알파라고 놓으면 A파 알파도 0이고 G 알파도 0이라고 방금 본 것처럼 알파 대 F가 0이라고 이해하죠? 연립해서 푸는데 뭐 한다고 미세 종류를 줄이면 된다고 여기까지는 했던 거야. 이해하죠? 그 다음에 구한 해가 공통근인지 구한 해가 있을 거거든. 어? 얘가 공통근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립방식 풀려고 그러면 1차식을 찾아서 대입하죠. 왜냐면 미세 종류를 줄이려고. 이해 가야한가요? 근데 1차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 했죠? 인수분해 하잖아,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4번이 문제인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때는 최고차이나 상수항을 소거한 다음에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최고차이나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근데 사실은 소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수의 종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이러기 위해서 최고차이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도 있어.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럼 뭐 한다고? 최고차이나 상수를 소거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공통분 구하시면 돼요. 자, 일단 똑같이 밑줄만 쳐보세요. 다음에 부정방정식이 있는데 부정방정식 개념을 여러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3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게 안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방정식의 문제는 뭐냐? 미지수의 종류는 두 개인데 등식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y가 무수히 많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거를 부정이라고 그럽니다. 부정. 영어로 denial. 뭐가 아니라고 말하는 부정이 아니라 정할 수가 없다. 맞니? 부정이 뭐지? 뭐 이거예요. 정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죠? 정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에서 x, y는 자연수라고 주면 해가 몇 개 안 나와. 1, 2랑 1,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부정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의 종류가
시계 개수보다 많아서 해가 무수히 많아서 근을 정할 수 없는 상태. 이거를 부정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죠? 그래서 부정인 방정식도 해에 조건이 주어지면 근이 정해질 수 있어요. 유한계로.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3 번이고 3 번은 사실 중학교 3 학년 때 인수분해하면서 했었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 정수근 조건이 있고 얘는 실수근 조건이 있는데 정수근 그 조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실수근 조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해가죠? 자, 1 번이 나오기는 가장 많이 나와. 이거는 나중에 확률계 통계할 때도 나올 거거든요. 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자연수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일 수도 있는데 이해가세요? 그때는 뭐냐면 개수가 가장 큰 변수를 기준으로 나열합니다. 일일이 써보면 돼요. 뭐 하라고? 개수 가장 큰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오기는 1번이 더 많이 나오지만 문제적으로는 2번이 더 중요해요. 1학년 수학에서는 아마도 2번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유형을 암기하세요. 유형을 암기하세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입니다.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 따라 해보세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 2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한 문제간에 정리한 다음에 공통인수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만들어가 중요해. 공통인수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중3 때 했었어. 그래서 중요한 거 뭐라고? 좀 이따 써. 만들어다 별표 쳐놔주세요. 근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 그럼 2가지 유형의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 쉬운 거 판별식이다. 판별식. 근이 실수다. 그럼 뭐 하면 돼? 뒤에보다 크거 나왔다 하면 되지. 이해 가세요? 좀 이따 써. 이해 가세요? 봐 일단 펜 내려놓고. 근이 이게 실수 조건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지수가 2종류거든요. x, y 2종류일 거라고. 그럼 뭐야? 한 문자 간에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한 문자 간에서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되게 뭐 작거 나갔대요.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이해 가죠? 그쵸? 다음에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앞에 복소수 파트에서 실수 조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A, B가 실수다. 근데 제곱한 게 0이면은 A도 0, B도 0이거든요. 실수일 때만 그래, 실수일 때만. A, B가 복소수라면 0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걸 쓰든지 판별식 D를 쓰든지. 이해가시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공통인수를 만들어준다는 거. 자, 똑같이 표시하고 쭉 읽어보세요.